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제4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작품이군요. 얘들아. 정말 잘 울어댔어요. 덕분에 내 목소리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제가 왔죠? 두 마리의 당나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귀를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람이 그들을 쓰다듬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털을 빗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빗을 사용하여 꼼꼼하게 빗질을 해주니 마치 유리처럼 윤기가 났습니다. 두 마리의 작은 동물들이 만족스러운 모습인 것을 확인한 그는 마구를 채우고 멀리 장난감 나라에서 떨어진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좋은 가격에 팔아보려는 계획이었죠. 사실 그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램프윅은 전날 죽은 당나귀를 잃은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피노키오는 고개사에게 팔렸는데 그는 피노키오를 데리고 관객들에게 재주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작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끔찍한 작은 존재는 친절한 미소를 띤 채 얼굴을 빛내며 세상을 돌아다니며 소년들을 찾았습니다. 게으른 소년, 책을 싫어하는 소년,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소년, 학교에 실증이 난 소년들, 이들이 그의 기쁨이자 행운이었죠. 그는 그들을 장난감 나라로 데려가 마음껏 즐겁게 놀게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놀기만 하고 일은 하지 않다 보니 그들은 작은 당나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에서 그들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었죠. 램프윅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얘들아, 나는 모릅니다. 피노키오는 첫날부터 큰 고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그를 마구간에 넣고 마구간에 건초를 채워주었지만 피노키오는 한 입 먹어보고는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건초를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 건초도 싫은 모양이군요.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 예쁜 당나귀야. 까다롭지 않게 가르쳐주마.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찍을 들고 당나귀 다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피노키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해. 건초를 소화할 수 없어요. 그럼 건초를 먹어. 그의 주인이 완벽하게 당나귀의 말을 이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해. 건초를 먹으면 두통이 와요. 혹시 오리나 닭을 먹이려는 건가요? 남자는 다시 물으며 이전보다 더 화를 냈고 가짜는 피노키오를 또다시 때렸습니다. 두 번째 채찍질을 당한 피노키오는 매우 조용해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구간 문이 닫히고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배고픔에 하품을 했습니다. 하품을 하며 입을 크게 벌리자 마치 오븐처럼 커 보였습니다. 마구간 안을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풀을 맛보았습니다. 풀을 맛본 후에는 잘 씹어 눈을 감고 삼켰습니다. 이 풀은 나쁘지 않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공부했다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지금 풀 대신 맛있는 빵과 버터를 먹고 있을 텐데. 인내심을 가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마구간에서 풀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밤새도록 풀을 전부 먹어치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짚을 씹어보았지만 씹어보니 쌀맛도 마카로니 맛도 나지 않아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해. 그는 씹으면서 되뇌었습니다. 내 불행이 공부를 거부하는 불순종적인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 인내심을 가져. 참아내야 해. 인내심을 가져. 그의 주인이 방금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기 위해 너를 데려온 줄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내가 벌어들일 값진 금화를 돕기 위해 온 거다. 알겠니? 자, 따라와. 널 점프하고 인사하는 법, 춤을 추고 폴카를 추는 법, 심지어 머리서기를 하는 법까지 가르칠 거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 모든 멋진 일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인정받기까지 3개월이나 걸렸고 수많은 매질을 맞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피노키오의 주인이 특별한 공연을 발표할 수 있게 된 날이 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게시된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 뛰어난 예술가들의 점프와 운동, 그리고 유명한 말들, 단, 최초 공개, 전설적인 당나귀, 피노키오, 춤의 스타. 극장은 나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날 밤 상상하신 대로 극장은 쇼 시작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꽉 찼습니다. 오케스트라 의자도, 발코니 좌석도, 박스석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금값으로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극장 안은 모든 연령과 크기의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찼고 유명한 당나귀의 춤을 보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나자 검은 코트, 흰 무릎 바지, 그리고 광택나는 가죽 부츠를 입은 서커스 주인 겸 매니저가 대중 앞에 나타나 큰 소리로 뽐내듯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이 극장의 매니저인 제가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당나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 동안 유럽의 모든 왕과 여왕, 황제 앞에서 공연하는 영광을 누린 당나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설에 많은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유명한 당나귀가 서커스링에 등장하자 박수는 함성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매우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빛나는 가죽으로 만든 새 안장과 광택이 나는 황동 버클이 등에 달려 있었고 흰색 카멜리아 2송이가 귀에 꽂혀 있었습니다. 붉은색 실크 리본과 술 장식이 갈라진 그의 갈기를 장식하고 있었죠. 금색과 은색으로 짜여진 커다란 허리띠를 차고 있었고 그의 꼬리는 여러 가지 밝은 색깔의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당나귀였습니다. 관리인은 그를 관객에게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가 이 당나귀를 길들이다가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를 아프리카의 야생에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의 눈빛에서 야생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세기에 걸쳐 야생 짐승을 길들여온 모든 방법이 이 당나귀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채찍의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만 그를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저는 그의 애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가 그를 데려온 날과 똑같이 야생적입니다. 그는 아직도 저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한 가지 훌륭한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혹이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그 혹 덕분에 그는 인간처럼 재빠르게 춤을 추고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고 즐기십시오. 제가 동물 훈련사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내일 밤에도 공연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비를 내릴 것 같다면 오전 11시에 큰 쇼가 열릴 것입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숙인 후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나, 피노키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관객에게 인사해라. 피노키오는 순종적으로 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관리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날카롭게 외치는 일어나 소리까지 기다렸습니다. 당나귀는 네 다리로 일어섰고 서커스 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잠시 후 관리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빠른 발걸음, 피노키오는 순종적으로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달리기, 피노키오는 달렸습니다. 최고 속도, 피노키오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달리는 동안 주인은 팔을 들어 올렸고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과 함께 작은 당나귀는 정말로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졌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당나귀에게 쏟아졌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모든 곳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음에 피노키오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 박스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길고 금색의 체인이 걸려 있었고 그 체인에는 커다란 메달이 달려 있었습니다. 메달에는 꼭두각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내 그림이잖아. 저 아름다운 여인은 나의 요정이구나. 피노키오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오, 나의 요정. 나의 요정.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극장 안을 가득 채운 커다란 불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크고 길어서 남녀노소, 특히 아이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당나귀에게 공개적으로 브레이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채찍 손잡이로 코를 때렸습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길게 혀를 내밀고 오랫동안 코를 하르며 통증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박스 쪽을 바라보니 요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슬퍼했는지요. 그는 실신할 듯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몹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매니저는 채찍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브라보, 피노키오. 이제 얼마나 우아하게 링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보여주시오. 피노키오는 두세 번 시도했지만 링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링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네 번째 시도 때 주인장의 눈빛에 따라 링을 뛰어넘었지만 뛰어넘는 순간 뒷다리가 링에 걸려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다리가 불편했고 마구간까지 겨우 절뚝거릴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필요해. 작은 당나귀가 필요해. 오케스트라의 아이들이 사고에 안타까워하며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피노키오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의사, 즉 동물의사는 그가 평생 동안 다리가 불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다리가 불편한 당나귀가 무슨 소용이야? 매니저가 마구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시장에 데려다 팔아버려.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곧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저 작은 다리가 불편한 당나귀 얼마에 주실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4달러입니다. 4센트에 주겠네.
일을 시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펠트만 필요해. 내 마을의 밴드에 속해 있는데 드럼을 만들어야 하거든. 피노키오가 드럼 머리가 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지 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4센트를 지불하자마자 당나귀는 손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주인은 그를 바다를 내려다보는 높은 절벽으로 데려가 돌을 목에 두르고 뒷다리 중 하나에 밧줄을 묶은 다음 밀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피노키오는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주인은 그가 익사하여 가죽을 벗겨 드럼 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절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4장 피노키오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먹힌 후 다시 꼭두각시가 됩니다. 땅으로 헤엄쳐 나가던 중 그는 끔찍한 상어에게 삼켜집니다. 피노키오는 바닷속 깊고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마침내 50분 동안 기다린 후 절벽 위의 남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가난한 다리가 불편한 당나귀는 익사했을 거야. 밧줄을 당겨서 내 아름다운 드럼을 만들 수 있겠군. 그는 피노키오의 다리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잡아당겼고 마침내 물 위로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당나귀 대신 매우 생생한 꼭두각시가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나무 꼭두각시를 보자마자 그는 꿈을 꾸는 듯하다고 생각하며 입을 벌린 채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 넣었던 당나귀는 어쩌고? 제가 바로 그 당나귀입니다. 꼭두각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저입니다. 에잇, 꼼짝 못하는 녀석. 나를 조롱하는 거니? 조롱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님.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나귀였던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나무 꼭두각시로 나타난 거지? 바닷물 탓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이런 장난을 좋아하죠. 조심해야 한다. 꼭두각시. 나를 웃기지 마. 인내심을 잃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주인님, 제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려 드릴까요? 제 다리를 풀어주시면 더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남자는 꼭두각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둘러 그의 발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피노키오는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듯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저는 지금과 똑같은 나무 꼭두각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짜 소년이 될 뻔했지만 게으름과 책시름, 그리고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탓에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눈을 뜨니 제 모습이 당나귀로 변해 있었으니 긴 귀에 회색 털, 심지어 꼬리까지. 정말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주인님께서도 이런 날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벼룩시장에 끌려나갔고 서커스 단주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저를 춤추게 하고 링을 뛰어넘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연 도중 저는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한 당나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장에 내다 팔았고 당신이 저를 샀습니다. 내가 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몸에 4센트를 줬다. 이제 누가 내 돈을 돌려줄 거니? 왜 나를 샀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죽이고 드럼 머리로 만들 속셈이었잖아요. 그랬지. 이제 다른 가죽을 어디서 찾으려고? 걱정 마세요, 주인님.
세상에는 당나귀가 아주 많답니다. 말해봐, 뻔뻔한 녀석아. 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꼭두각시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산 후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목에 돌을 묶어 받아 밑바닥에 던졌습니다. 고통을 최소화해주려 했던 당신의 친절함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요정이 저를 돌봐줄 겁니다. 설령 당신은? 내 요정. 누구냐? 그녀는 저의 어머니이고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잊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요. 그리고 오늘 저의 요정은 제가 익사할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저를 먹으려고 1000마리의 물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죽은 당나귀라고 생각하고 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덩어리들을 먹어치웠는지. 한 마리는 제 귀를 먹고 다른 한 마리는 제 코를 먹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제 목과 갈기를 먹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제 다리를 물어뜯고 어떤 녀석들은 제 등을 물어뜯었죠. 그 중에서도 아주 작고 부드럽고 예에 바른 물고기가 있었는데 제 꼬리까지 먹어 치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자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물고기를 맛보지 않겠다고. 잉어 한 마리나 대구 한 마리를 썰어 보았을 때 죽은 당나귀 꼬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네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제 당나귀 털을 다 먹고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었죠. 당연히 뼈에 이르렀을 겁니다. 아니, 제 경우에는 나무에 이르렀겠죠. 제가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처음 몇 번을 씹어보니 물고기들은 나무가 이빨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화불량에 걸릴까 봐 휙휙 도망갔습니다. 여기, 주인님. 제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제가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당나귀가 아니라 마리네타를 발견했는지 아시겠죠? 당신의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남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얻기 위해 내 센토를 썼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짓을 보세요. 저는 당신을 다시 시장에 데려가 마른 땔감으로 팔 겁니다. 좋습니다. 팔아버리세요. 저는 만족합니다.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재빨리 뛰어내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며 그는 웃으며 외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 만약 당신이 북을 씌울 가죽이 필요하다면 저를 기억하세요. 그는 계속 헤엄쳐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돌아보며 이전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 만약 당신이 좋은 마른 땔감이 필요하다면 저를 기억하세요. 몇 초 만에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푸른 바닷물 표면을 빠르게 움직이는 아주 작은 검은 점이었고 그 검은 점은 가끔 다리나 팔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피노키오가 햇볕 아래에서 노는 물개로 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헤엄친 후 피노키오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위, 대리석처럼 하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위에는 작은 염소가 서서 울고 부르며 마리네타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염소에게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털이 다른 염소들처럼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갈색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의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깊고 밝은 청록색이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는 힘을 내어 하얀 바위 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헤엄쳐 갔습니다. 그는 거의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끔찍한 바다 괴물이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거대한 입을 벌린 거대한 머리였고 세 줄의 번쩍이는 이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당신은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바다 괴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이야기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고 잔혹함 때문에 물고기와 어부들로부터 바다의 아틸라라는 별명을 붙여받은 거대한 상어였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 그 끔찍한 맹수의 모습에 피노키오는 거의 죽을 듯이 놀랐습니다. 그는 맹수에게서 헤엄쳐 떨어져 왔고 방향을 바꾸려 애썼으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입이 점점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피노키오, 어서. 작은 염소는 바위 위에서 애타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는 팔, 몸, 다리, 발을 힘껏 움직여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피노키오, 어서. 맹수가 덮쳐올 테야. 저기야, 저기야.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야. 피노키오는 마치 화살처럼 물속을 헤쳐나갔고 점점 더 빠르고 힘겹게 헤엄쳤습니다. 피노키오, 어서. 맹수가 너를 잡을 거야. 저기야, 저기야. 어서, 어서.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야. 피노키오는 바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염소는 몸을 굽혀 그를 물 밖으로 끌어올릴 발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맹수가 그를 따라잡았고 피노키오는 상어의 번쩍이는 하얀 이빨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상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숨을 들이쉬는 동시에 피노키오를 마치 달걀을 삼키듯 쉽게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빠르게 삼켜버렸기에 피노키오는 물고기의 몸속으로 떨어져 반 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피노키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잉크통에 머리를 담근 듯 깊고 검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바람이 상어의 폐에서 불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어는 천식이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폭풍이 몰아치곤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처음에는 용기를 내려고 애썼지만 자신이 정말로 상어의 위장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불쌍한 나, 누가 날 구해줄까? 누가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불행한 아이야. 거칠고 엉망진창인 기타 소리 같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냐? 피노키오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채 물었습니다. 나야. 너와 같은 시기에 상어에게 삼켜진 가난한 멸치이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넌 무슨 종류의 물고기냐? 나는 물고기가 아니야. 난 꼭두각이야.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왜 저 맹수가 너를 삼키게 내버려 뒀니? 내가 일부러 내버려 둔 게 아니야? 그는 나를 쫓아왔고 제발 한마디도 없이 삼켜버렸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할까? 상어가 우리를 모두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소화되는 건 원하지 않아. 피노키오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아. 멸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 물고기라면 튀김 냄비 속에서 죽는 것보다 물속에서 죽는 것이 더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어리석은 소리, 피노키오가 외쳤습니다. 내 의견이야, 멸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존중받아야 해.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보렴. 나를 삼킨 저 상어가 얼마나 오래됐니?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그 몸뚱이는 꼬리를 제외하면 거의 1마일이나 될 거야.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던 피노키오는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게 뭘까? 피노키오는 멸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상어에게 소화되기만을 기다리는 다른 불쌍한 물고기일지도 몰라. 나 저 물고기를 만나보고 싶어. 늙은 물고기라면 탈출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행운을 빌어. 사랑하는 마리오네트 인형. 잘 가, 멸치야. 잘 가, 마리오네트 인형. 그리고 행운을 빌어. 다시 언제 볼 수 있을까? 누가 알겠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제35장. 상어의 몸속에서 피노키오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자녀 여러분, 이 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의 좋은 친구인 멸치에게 작별 인사를 한 즉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의 발은 기름지고 미끄러운 물웅덩이에 빠졌는데 튀긴 생선 냄새가 너무 심해서 피노키오는 부활절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고 작은 빛은 점점 더 밝고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1000번의 추측을 해도 마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한 작은 테이블과 병 속에 꽂힌 양초로 밝혀진 테이블을 발견했고 테이블 근처에는 눈처럼 하얀 작은 노인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꿈틀거렸고 가끔 노인의 입에서 튀어나와 테이블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가난한 마리오네트는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1000가지나 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굳어서서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큰 노력을 기울여 환희의 외침을 터뜨렸고 입을 크게 벌려 노인의 목에 팔을 휘감았습니다. 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 눈이 정말 진실을 말해주고 있나? 노인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피노키오인가? 그래. 바로 나야. 날 좀 봐.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친절하시군요. 만약 당신이 제가 겪은 불행과 고생을 알고 있다면 그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낡은 코트를 팔아 저에게 ABC 책을 사주하려던 날 저는 인형극장에 도망갔고 극장 주인은 저를 태워내어 양고기를 요리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한 5잎의 금화를 주었지만 저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소가 여관 붉은 새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늑대처럼 먹고 저는 혼자 여관을 떠났고 숲에서 암살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도망쳤고 그들은 저를 쫓아왔고 항상 저를 쫓아왔어요. 그러다 거대한 참나무의 가지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저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저를 하늘 높이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저를 구하러 온 요정의 마차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살펴보시고 만약 죽지 않았다면 분명히 살아있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했고 제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점점 길어졌고 결국 방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우와 고양이와 함께 경이로운 들판으로 가서 금 조각들을 묻으러 갔습니다. 앵무새가 저를 비웃었고 저는 2000금 조각 대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제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고 제가 나왔을 때는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정에 걸려 농부에게 붙잡혀 멍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너구리를 잡았을 때 무죄를 증명했고 농부는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꼬리를 가진 뱀이 웃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에 있는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정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정은 돌아가셨고 비둘기는 저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찾기 위해 배를 만들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했고 비둘기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마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했고 비둘기는 제 등에 타세요. 제가 당신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날아갔고 다음 날 아침 어부들은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가엾은 어린이가 익사하고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이 말해주었기에 당신이라고 알았고 해변에서 당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았습니다라고 제파토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바다는 거칠었고 하얀 파도가 배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때 끔찍한 상어가 바다에서 솟아올라 저를 보자마자 재빨리 저에게 헤엄쳐 왔고 혀를 내밀어 마치 초콜릿 페퍼민트 사탕을 삼키듯이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나요?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길고 괴로운 2년 기년 동안은 이 세기에 필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초는 어디서 찾았고 불을 붙이기 위한 성냥은 어디서 얻었나요? 아시다시피 제 배를 침몰시킨 폭풍우 속에서 큰 배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배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삼킨 바로 그 끔찍한 상어는 배의 대부분을 삼켜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배를 삼켰다고요? 피노키오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 번에 삼켰어요. 터낸 것은 돛대뿐이었는데 이빨에 걸렸거든요. 다행히 그 배에는 고기, 통조림 식품, 크래커, 빵, 와인병, 건포도, 치즈, 커피, 설탕, 밀랍 양초, 성냥 상자가 실려 있었어요. 이 모든 축복 덕분에 저는 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커버즈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양초가 제가 가진 마지막 양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어둠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사랑하는 아버지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어의 입에서 뛰쳐나와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말은 좋지만
제가 헤엄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노키오. 왜 그런 게 중요하죠? 제 어깨에 타시면 돼요. 저는 헤엄을 아주 잘 치니까 안전하게 해안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군요. 제페토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키가 한 자국밖에 안 되는 꼭두각시가 어깨에 태우고 헤엄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함께 죽이나 마나죠. 피노키오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고 양초를 손에 들고 길을 안내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상어의 위와 몸을 꽤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몬스터의 목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 탈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어가 매우 늙고 천식과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입을 벌린 채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피노키오는 입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출할 시간이 됐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상어는 깊이 잠들었고 바다는 잔잔하며 밤은 나처럼 밝아요. 아버지, 제 뒤를 쫓아오세요. 곧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마자 그들은 몬스터의 목을 타고 거대한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꿈치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상어의 긴 혀를 건드리면 깨어날 테니까요. 혀는 너무 넓고 길어서 마치 시골길 같았습니다. 두 명의 도망자들은 바다로 뛰어들려고 할 때 상어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재채기를 하는 순간 피노키오와 제페토를 뒤로 던져 몬스터의 위로 다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더 나쁜 건 양초가 꺼져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노키오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고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시도해야 해요. 저와 함께 오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과 함께 피노키오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발꿈치로 조심스럽게 몬스터의 목을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혀 전체를 건너 세 줄의 이빨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도약하기 전에 꼭두각시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제 목을 꼭 잡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페토가 피노키오의 어깨에 편안하게 앉자 피노키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기름 같았고 다른 모든 광채로 빛났으며 상어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대포 사격으로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인형이 외쳤습니다. 이제 해안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겠죠? 그는 한마디도 없이 빠르게 헤엄쳐 육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페토가 고열에 걸린 것처럼 몸을 떨고 흔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추워서 그랬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둘 다 조금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아버지께서 겁을 드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아버지. 며칠 안 되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저 축복받은 해안은 어디에 있죠? 노인은 점점 더 걱정하며 멀리 있는 그림자를 뚫어보려 애썼습니다. 저를 둘러봐도 바다와 하늘밖에 보이지 않네요.
저는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고양이 같아요. 밤에는 낮보다 더 잘 봅니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평온하고 만족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기 시작했고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숨쉬기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조금 더 버틸 자신이 없었고 해안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 더 헤엄쳤습니다. 그러다 제페토에게 돌아와 힘없이 외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죽어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익사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엉망진창인 기타 소리 같은 목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요. 그리고 제 가난한 아버지가요. 그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피노키오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죠? 저는 청어, 상어의 뱃속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탈출했나요? 당신처럼 흉내냈어요. 당신이 길을 보여줬고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따라갔습니다. 청어, 당신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군요. 당신의 자식인 어린 청어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을 빌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잃을 겁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둘 다 제 꼬리에 매달려 주세요. 제가 이끌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겁니다. 제페토와 피노키오는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에 매달리는 것보다 청어의 등에 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거운가요? 피노키오가 물었습니다. 무겁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조개 껍데기처럼 가벼워. 청어는 2살짜리 말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피노키오는 먼저 땅에 뛰어올라 그의 늙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그 어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당신은 제 아버지를 구해주셨고 제가 당신께 감사 인사를 전할 만한 충분한 말은 없습니다. 제 영원한 감사의 표시로 당신을 껴안게 해주세요. 청어는 코를 물 밖으로 내밀었고 피노키오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뺨에 애정 어린 키스를 했습니다. 이 따뜻한 인사에 평소에 그런 애정을 받지 못했던 가엾은 청어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재빨리 몸을 돌려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날이 밝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지쳐서 거의 일어설 수 없는 제페토를 붙잡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제 팔에 기대어 가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걷고 힘들면 길가에서 쉬어가도록 하죠. 제페토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고 잠을 청할 집이라도 줄 수 있는 집이나 오두막을 찾아야 합니다. 100걸음도 채 못 갔을 때 2명의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돌 위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와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엉망이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맹인이었지만 정말로 눈을 잃었습니다. 여우는 늙고 깡말라 털도 거의 없어서 꼬마져도 팔아넘겼습니다. 그 교활한 도둑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아름다운 꼬리를 팔아야 했습니다. 오, 피노키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자선을 베풀어 주세요. 간청합니다. 저희는 늙고 지쳐 있고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 고양이가 되받아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거짓 친구들아, 잘 가. 저희를 믿으세요. 오늘 저희는 진정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렸다. 고양이가 되풀이했습니다. 가난하다면 자업자득입니다. 도둑질한 돈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잘 가, 거짓 친구들아.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잘 가, 거짓 친구들아. 못된 밀은 항상 형편없는 빵을 만든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고양이가 되풀이했습니다. 잘 가, 거짓 친구들아. 이웃의 셔츠를 훔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셔츠 없이 죽는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차분히 길을 걸었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나무 덤불 옆에 긴 길 끝에 작은 지프로 지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저 오두막에 누군가 살고 있을 거야?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음식 하나도 없고 덮을 곳도 없는 가난한 아버지와 더 가난한 아들입니다. 같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열쇠를 돌려.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피노키오는 열쇠를 돌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오두막 주인인가? 피노키오는 매우 놀라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단다. 천장에. 아버지와 아들은 천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 말하는 귀뚜라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 저의 귀한 귀뚜라미님. 피노키오는 덧붙였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망치질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귀한 귀뚜라미님. 지금 저에게 망치를 던져주세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엾은 아버지에게는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용서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래전에 저에게 속임수를 쓰셨던 일을 기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친절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절과 공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귀뚜라미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예쁜 작은 오두막을 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오두막은 어제 푸른 머리의 염소 한 마리에게 받았어요. 피노키오는 그 염소는 어디로 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요. 염소는 언제 돌아오나요?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제 염소는 슬프게 울면서 떠났고 제 생각에는 가엾은 피노키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상어가 그를 잡아먹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피노키오는 정말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렇다면 그 염소는 저의 사랑하는 요정이었어요. 라며 슬피 울먹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는 눈물을 닦고 늙은 제페토를 위해 지프로 침대를 만들어 눕혔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에게 말했습니다. 귀뚜라미님, 제 가난한 아버지께 우유 한 잔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새 필드 떨어진 곳에 존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유를 구하세요. 피노키오는 존 농부의 집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농부는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우유를 얼마나 필요하나요? 우유 한 잔이 필요해요. 우유 한 잔은 펜니 한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펜니를 주세요. 피노키오는 펜니가 없어요. 라고 슬프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매우 나쁩니다. 내 꼭두각시야. 매우 나쁩니다. 펜니가 없다면 우유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피노키오는 말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존 농부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줄 아나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저기 보이는 우물로 가서 물을 100통 길어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물을 다 길어 올리면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 한 잔을 줄게요. 좋습니다. 존 농부는 피노키오를 우물로 데려가 물을 끄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는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100통의 물을 끌어올리기 훨씬 전부터 지쳐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오늘까지 내 당나귀가 물을 길어왔는데 이제 그 가엾은 짐승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당나귀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피노키오는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자 마구간 구석에 지프로 된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당나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당나귀를 바라보던 피노키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당나귀를 알아. 전에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몸을 숙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당나귀는 쇠약하고 죽어가는 눈을 뜨고 같은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램프익이야.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오, 내 가엾은 램프익의 피노키오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프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작은 당나귀를 위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당나귀인데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내 친구였어요. 내 친구라고. 내 학교의 친구였어요. 뭐라고? 존 농부가 터져나오듯 웃으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내 학교에 당나귀가 있었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키오는 부끄럽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유리잔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5개월이 넘는 동안 키오는 매일 새벽이 밝아오면 일어나 농장으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의 병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버지는 날마다 점점 강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 바구니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팔았고 얻은 돈으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 외에도 그는 낡았지만 튼튼하고 편안한 굴러다니는 의자를 만들어 아버지께서 밝고 화창한 날에 밖으로 나가 계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키오는 등불 아래에서 공부했습니다. 번 돈 중 일부로 낡은 책 한 권을 샀는데 몇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에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글씨 쓰는 법은 긴 막대기 끝에 길고 가는 뾰족한 부분을 깎아서 사용했습니다. 잉크는 없었기에 그는 블랙베리나 체리의 즙을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성공적으로 해냈고 어느 날이 되니 그는 낡은 아버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50펜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코트, 모자,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사러 나갈 겁니다. 제가 돌아오면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있어서 당신은 제가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집에서 뛰쳐나 길을 따라 마을로 갔습니다. 웃고 노래하며 걸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듣고 누가 불렀는지 둘러다보니 덤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달팽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건가요?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푸른 머리의 요정이 살았던 달팽이를 기억하나요? 그녀가 어느 날 밤 문을 열어주고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피노키오는 외쳤습니다. 예쁜 달팽이, 어서 대답해 주세요. 제 요정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저를 용서해 주었나요? 그녀는 저를 기억하나요? 그녀는 아직 저를 사랑하나요? 그녀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제가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키오는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고 달팽이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키오, 요정은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어. 병원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병들어 고통받고 있으며 빵 한 조각을 살 돈조차 없답니다. 정말요? 오, 얼마나 안타깝게. 내 가엾은 작은 요정. 제가 100만 달러가 있다면 그녀에게 달려가서 주겠어요. 하지만 저는 50페니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옷을 좀 사려고 했는데 여기 있어요. 이 옷들을 가져가서 착한 요정에게 드려주세요. 새 옷은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 낡은 옷들을 팔아 요정님을 돕는 게 더 좋겠어요. 어서 가세요. 이틀 안에 돌아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길 바라요. 오늘까지는 아버지께 일했으니 이제 어머니께도 일해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팽이는 평소의 느린 습관과는 달리 여름날 햇볕 아래 도마뱀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새 옷은 어디 있어요? 제게 맞는 옷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피노키오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자정까지 기다렸고 8개의 바구니가 아닌 16개의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동안 그는 아름답고 미소를 짓고 행복한 요정을 꿈꿨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피노키오. 너의 착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아이들은 순종하고 착하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계속 자라면 행복해질 거야. 바로 그 순간 피노키오는 깨어나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소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평소의 집벽 대신 아름답게 꾸며진 작은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 중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그는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옆에 있는 의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 옷, 새 모자, 그리고 새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입자마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푸른 머리의 요정이 사랑하는 피노키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페니를 돌려준다. 꼭두각시는 지갑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금화 신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와 행복하고 미소 짓는 입술을 가진 키가 크고 맑은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풍경 속에 둘러싸인 꼭두각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두세 번 비비며 아직 잠들었는지 깨어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깨어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는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는 다음 방으로 달려가 하룻밤 사이에 나이를 먹은 아버지, 마스트로 제페토가 새 옷을 입고 아침 새처럼 쾌활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스트로 제페토, 목공이 되어 아름다운 액자 프레임을 만들고 꽃과 잎, 그리고 동물 머리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피노키오는 아버지의 목에 달려가 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건 모두 내 때문이야, 피노키오. 제페토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겠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나쁜 아이들이 착하고 친절해질 때 그들은 집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신기하네. 옛날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는 어디로 숨었을까? 저기 있네. 제페토가 대답하며 의자에 기대어 머리가 한쪽으로 꺾이고 팔은 늘어져 있으며 다리는 꼬여있는 커다란 꼭두각시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피노키오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꼭두각시로 있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이제 진짜 소년이 되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마지막 4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함께한 시간